국제사회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일본. 일본 내에서 러시아 함정을 통과시킨 이유로 현재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경우 없는 행동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파기 검토 중 미 국방부의 극대노 소식에 일본 정부는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되며 테러 제재가 심해지면서 북한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며 없는 살림의 군사 지원까지 감행한다면 재정적으로 더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지원을 안 했던 것으로 보여졌는데 갑작스럽게 군사 지원과 미사일 지원한다는 북한.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협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들도 서로 협조를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자금력 차이, 군사, 무기 이러한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신들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몇 달 혹은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하며 나토 사무총장은 장기전에 대비할 것이고 러시아 제재 유지와 나토의 국방력 강화 등 모두 단기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절망적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영국 BBC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 당시와 같이 돈바스 일부 지역에서 작전을 펼친 후에 주민들은 포섭했었어야 했다며 러시아의 안하무인한 결정으로 스스로 전략을 실패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폭스 매체는 지난달 오데사의 러시아 군수 지원함이 우크라이나의 전투기에 침몰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며 앞으로 러시아의 보급이 매우 느려질 것이고 이러한 보급 물품 차질이 생긴 러시아는 당장에 해결할 방도 또한 없으며 전쟁이 길어지는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 내에서 모를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러시아는 회항을 하며 일본의 스가루 해협을 통해 군수 지원함을 급파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 열척이 군수 지원함에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싣고 일본 스가루 해협과 홋카이도 지역에서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대러 제재에 힘쓰고 있는데 등에 칼을 꽂는 일본의 행동에 미 국방부는 대러 제재하라고 했더니 러시아에 길을 내주는 일본은 진정인도 태평양 안보에 동참할 생각이 있는가? 일본의 민족성을 보아 이들은 멸망하기 전까지 안 바뀔 것이라며 극대노를 하였고 이런 미 국방부의 반응에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어서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동해에 러시아 군이 진입했을 때 경고 사격으로 러시아에 군수 지원함을 돌아가게 했으며 대러 제재에 확실하게 동참하여 인도 태평양 안보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일본은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 이것은 명백한 대러 지원이라고 보며 일본은 강력한 제재를 당할 것. 게다가 스가루 해협, 홋카이도 2번이나 대러 제재를 방해했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본은 앞으로 행동에 조심해야 할 것. 미국과 한국은 일본을 지켜보고 있으며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경제까지 침몰하고 있는 일본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항상 미국의 동맹국에 한국보다 앞서 나간다며 자만하던 일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러시아에 길을 내어주고 인도태평양 안보에 큰 차질을 준 일본의 이러한 행동. 두 눈을 씻고 봐도 일본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세계의 언론 매체들입니다. 이러한 일본 방위성과 기시다 총리에 대한 자국 내의 여론은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미국에 도움을 주는 일본인데 방위성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본은 한순간에 적대국이 된 것.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의체 쿼드마저 잃게 될 것 같다.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간다면 일본은 처참히 무너질 것. 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 사무총장마저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전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며 특히 나토, 유럽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일본이 길을 내어주며
장기화를 시키는 것 같다. 나토는 유엔에 일본을 제재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 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물자 소진이 극심하며 병력 손실도 많기 때문에 보급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상황을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일본이 길을 내어주며 전쟁 장기화를 지속시킨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본의 그릇된 판단으로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북한에게까지 손을 내밀며 구할 수 있는 전력과 물자에 대해 알아보는 러시아에 대해 이쪽으로 가시면 지름길입니다. 하고 길을 내어준 일본.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이고 미 국방부는 일본과의 협정을 전부 파기할 것이라며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협정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최고 우호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을 뽑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일본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와 남쿠릴 열도 영유권을 두고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을 하며 일본에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제재 중에 남쿠릴 열도는 일본이 알아서 하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주일미군 철수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일본에 있는 미군의 30%가 주한미군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며 일본의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으로 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는 대한민국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선을 긋는 말을 하며 일본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사이에 낄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제7 정상회의에서 일본에 대러 제재 태도가 주요 7개국들과는 다르다며 기존의 주요 국가에서 일본을 빼고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와야 한다고 전했으며 한국과 호주, 인도 등을 새롭게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측 입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말을 전했지만 이미 길을 내어줬고 군수 지원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된 상황을 두고 아시아 유일의 국가는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국가라며 자만하던 일본. 미국은 언제나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다라며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은 대일본 제국을 이끌어 나갈 세계에서 알아주는 국가라고 했지만 그들의 안하무인한 태도가 이렇게 만들었으며 일본은 이제 추락할 상황만 놓였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일본이 대러 제재를 방해했으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고 유엔과 나토에서도 이에 대해 엄격히 검토 중이라고 말을 전했으며 일본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상 반도 뉴스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해외 언론들을 인용하고 발췌했으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